줄인 여지입니다. 연말 배당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2년 배당주 투자의 탑10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연말에 보통 이제 배당 시즌이죠. 연말에 연배당이라는 종목들이 많고, 요즘에는 분기 배당도 많기는 한데 배당이라고 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다들 주식을 많이 하고 있고, 주위에 돌아다니면 주식 얘기 한창인데 요즘에 대외적인 악재로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게 되죠. 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결국에는 지금은 배당주, 이런 모양새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고, 배당 시즌에는 시세 차이까지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분기 혹은 연말 배당에 대한 이슈를 조금 정리해 보자, 이런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배당주를 투자할 때는 이 투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자, 1번, 직전 3년간의 배당률 추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작년만 배당했을 경우에 올해 과연 배당을 할까 말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주기적인 배당, 그것도 고배당,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배당금과 분배금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옛날에 주식 강의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분배금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적은 우선주 또한 일단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주 또한 제외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지급률, 이거는 주가에 따라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주가가 10,000원일 때 1,000원을 배당한다, 이거랑 주가가 1,000원일 때 똑같이 1,000원을 배당한다,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주가에 따른 고밸류,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어떻게 종목들을 산정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분배금을 주는 베트남 개발, SNK, 뭐 이런 종목들, 한국 패러렐, 그리고 한국 유전, 이런 종목들이 다 제외하는 겁니다. 제가 미리 제외해놨어요. 이렇게 빨간색 줄 거져 있는 종목들은 빼고 볼 거예요. 빨간색 줄을 빼고 본 종목들은 이제 동남합성, 이라이콤, 리드코프, 메리츠증권, A리츠, 동아타이어, 신영증권, 이베스트 투자, 동부건설, 요렇게 나왔던 거고요. 다른 순위도 한번 볼게요. 또 똑같이 빨간색은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제외한 것 중에 배당률 자체가 너무 높았던 거, 순이익을 넘어선 배당, 그리고 순이익 자체가 적자였지만 배당을 줬던 거,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당주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종목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다시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 2, 3번 항목에서 제외된 기업들이었던 거죠. 그 종목들이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럼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 고밸류를 확인해서 고밸류인 것들은 조금 없애야겠죠. 사실상 PBR이나 PER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고밸류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업계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얘네들의 성장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지표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많은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대한 PBR 기준으로 1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제외해봤어요. 동남합성 제외되고 KTNG, 정상 JLS, 코엔텍, 요렇게 제외됐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볼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종목을 한 번 더 제외해본다면, 금융, 증권주들은 이미 주가 부양이 많이 나온 상태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권주들은 실적 개선이 올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제외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탈락을 하죠. 증권주들의 미래 부가가치를 좋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투자하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메리트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제외하고면 이제는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볼 것들이 조금 줄어들죠.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저의 배당금 투자 탑10, 이라이콤, A리츠, 동아타이어, 동부건설, 서원인텍, 진양홀딩스, KT미치, 동방아그로, 이렇게 종목들이 하나하나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이라이콤은 시가총액이 900억대,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는 종목이죠.
자, 작년 12월 이때 기준보다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낮아진 상태죠. 하지만 얘네들이 성장성이 둔화된다면 결국엔 주가 부양분이 그만큼 낮아질 거다. 배당을 받아도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라이콤을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 둔화, 매출액의 감소가 일어났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21년 3월, 6월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라이콤은 사실 제외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A리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전문 업체죠. 그래서 주택, 임대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에 같이 포함이 되면은 얘네들도 주가 부양이 나갈 수 있고, 하지만 12월 기준 주가가 조금 부양되어 있는 상태지만 약간 소외된 거래 흐름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시가총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근데 거래까지 적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아타이어 1700억의 시총을 갖고 있고 나쁘지 않은 거래 패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약간 조정 구간의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튜브 그리고 고무인 거죠. 품질과 기술력으로 선도업체로 시장 가격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성도 좋아 보이고 거래는 조금 말라 있지만 거래 회전이 이미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 정배열이라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타이어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해도 감소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도는 회사에 많지만 부채가 적고 뭔가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볼 거 동부건설. 시총 3,285억으로 굉장히 우량합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아파트 브랜드 센트레빌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구축하고 있고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주가의 흐름도 N자형 패턴을 꾸준히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쁘지 않고, 결국에 이거는 주택, 건설주인 거죠. 테마성도 나쁘지 않다. 게다가 배당도 상위로 주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보는 게 좋겠죠. 동부건설 매출 늘어난 것만 봐도 되게 건실하고 탄탄하고 성장도 하고 그렇죠. 21년 지금인 거죠. 그리고 22년 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동부건설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배당 또한 짱짱하죠. 배당률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면 나쁘지 않겠다. 서원인텍 시총이 1100억이고 이제 삼성전자의 1차 벤더예요. 관계사인 거죠. 단지 이제 얘네들은 거래량이 조금 적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더 낮은 폭에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높겠다. 작년보다. 고배당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랑 공급 및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5G 제품군을 개발 진행 중이면서 이제 미국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전개한다.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죠. 서원인텍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성장성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고 다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으로 내리고 있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여기를 보면은 약간 분기는 약간 마이너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고 사업성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해 보인다.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양홀딩스 1674억 원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뭐 주가의 추이는 나쁘지 않죠. 진양홀딩스는 오세훈의 고대동문 테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얘는 지주회사인 거고 당연히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조금 잘렸는데 뭐 나쁘지 않은 재무제표. 근데 얘는 테마라는 거죠. 그것도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주가 부양이 올랐었죠. 자, 3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또 하겠죠. 오세훈이 당연히 재출마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부양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테마의 영역 그리고 배당의 영역 두 가지 접근 둘 다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K탐리츠 시총이 이제 700억대, 부동산 임대업 관련주고 홍준표 관련주로 고대 동문으로 같이 엮여 있고요. 보통주 1주당 80원의 현금 배당을 했었고 시가 배당률이 6.7%로 우량했었습니다. 자, 12월 작년 배당 기준일을 보면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었지만 지금은 나쁘지는 않죠. 재차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테마성 가지고 있고 배당
배당도 이제 고배당 가능해 보입니다. 시총은 낮은데 거래 대금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래 회전되면서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동방아그로 시총이 979억, 1000억 미만이죠. 이제 농약, 비료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비료 쪽도 테마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가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거래 회전이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의 회전율을 보면 여기서 살짝 해먹은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약간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하는 게 좋지 않나. 회사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고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의 돈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비료 쪽, 친환경 이런 타이틀을 한번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배당 기준일 배당률 대비 주가가 하방에 있어. 그거는 서원인텍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을 22년에는 굉장히 높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주가 부양이 작년 기준일 대비 적은 종목들, 동방아그로, K탑리츠, 진양홀딩스, 동부건설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세 종목은 테마를 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K탑리츠는 공공임대 그리고 홍준표, 진양홀딩스는 내년에 있을 오세훈, 그리고 동부건설은 공급 확대에 대한 이슈. 이렇게 테마성까지 고려한다면 K탑리츠, 진양홀딩스, 동부건설 이 세 종목이 투자하기에 좋지 않을까. 서원인텍은 사업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 서원인텍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회사일 것 같아요.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계좌가 연말까지 훈훈하시길 바랄게요.